오늘 기업, 오늘 사람, 화제가 된 기업의 소식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짚어볼 기업들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아크인베스트, 테슬라와 한국엔컴퍼니입니다. 네, 연이은 화재 발생으로 현대자동차가 코나 전기차를 비롯한 3개 차종에 대해 리콜 조치에 들어갑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제작 결함이 발견됐고 8만 대 이상이 리콜 대상입니다. 네, 박사님 어제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탑재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의 제조 불량이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예, 현대차가 아주 사상 최대 규모의 엄청난 이 리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 전기차 쪽으로 빠른 행보를 하면서도 배터리 화재 사고 때문에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여러 가지 좀 이 고통을 많이 겪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아예 이번 국토부 발표를 계기로 좀 통 큰 끝까지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면에서 무려 8만 대, 그러니까 문제가 된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를 통째로 다 갈아주겠다.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네. 현대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오닉 5를 발표를 해놓고 빠르면 4월 달부터 판매를 해야 될 전기차 시대 원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오닉 5 이 공개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미 이런 대규모 리콜을 좀 시사한 바가 있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볼 것도 없는 게 현재 이 국토부가 이번의 현대차의 폭발 사고, 화재 사고는 차량 잘못이 아니라 배터리 셀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는 분리막이 잘못돼서 거기서 이온이 섞여지면서 거기서 화재가 난 것 같다라는 이런 보고서니까 현대차의 기술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아이오닉 5를 통해서 틀고 가자. 그리고 이렇게 통 큰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 5가 공개된 지 얼마 안 돼서 전기차 관련해서 리콜을 진행한다는 거는 이미지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지금 이미지가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는 코나라든지 몇몇 차종에서 연이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면 돌파하자는 그런 어떤 경영적 판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난 3분기에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놓았고, 그리고 이것이 배터리 잘못이면 LG 배터리만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 현대차에 문제가 없을 수는 있다. 이렇게 전략적 판단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이 공은 LG 배터리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LG 화학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네. 배터리 셀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이 국토부를 향해서 날선 반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토부의 현재 지금 만약에 셀의 부실이라면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해서 똑같은 배터리를 만들어서 다시 경우의 수로 테스트를 하면 거기서 또 화재가 일어나야 되는데 화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 입장에서 만약에 이번 국토부 사건을 인정을 하게 되면 현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LG화학 배터리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LG화학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LG화학에서 배터리 부분을 분사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부분을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 상장도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한 사업부에 불과한 그런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볼 수 있고, 그동안에 나갔던 배터리는 전부 LG 화학 제품인데 그것을 이제 떠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떠안는 형태고, 현재는까지는 두 회사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너럴 모터스 같은 회사, 이 회사에서도 지금 이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는데, 네. 만약에 이 국토부의 사건을 그대로 그대로 억셉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라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지금 큰 타격을 받아야 되고 회사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LG 화학과 LG 솔루션에 상당히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어저께 또 그저께 연이어서 LG 화학 주가가 시장에서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진 한때 100만 원 하던 게 지금 80만 원대로 아주 대폭락을 한 상황이에요. 네.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러니까 손실금 한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반씩 나누느냐 하는 이 문제, 손실금 문제도 있어요. 지금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는 제대로 대손 충당금도 쌓아놓지 않았단 말이죠. 거기다가 그런 금액도 금액이지만 추가적으로 있을 이 전기차 화재의 잘못이 만약에 배터리라고 그러면 그것은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모든 손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LG로서는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투자자 캐시우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캐시우드가 투자하면 주가가 줄줄이 오른다는 이야기로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그런데 요새 캐시우드의 투자 마법이 예전만큼은 못하다고 합니다. 네, 박사님, 캐시우드가 이끄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크 이노베이션 ETF잖아요. 근데 그 종목이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예, 우리나라 그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이 주가 지수 펀드가 바로 아크 이노베이션이라는 건데, 아크라는 게 회사 이름 영어로 ARK고요.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혁신이라는 뜻인데, 저 아크 이노베이션이 혁신 기업에 많이 주식을 사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지금 서학 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요, 현재 테슬라가 1위, 애플이 2위, 3위가 TSMC라고 대만 반도체. 이 ADR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대만에 상장된 회사인데 미국의 그 주식 예탁 정서다 이런 의미고요. 네. 저런 것을 한국말로 좀 앞으로는 사용했으면 더 좋겠어요. 그다음에 4위가 아크 이노베이션인데 이 상장 지수 펀드, 주가 지수 펀드에 이렇게 2억 9,938만 원이나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것도 서학 개미들이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밤새 밤잠 안 자고 아크 이노베이션에 투자하고 있는 사실이 사실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주식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딱 한 사람을 보고 이른바 그 캐시 우드라는 분. 네. 지금 뉴욕 증시에 그 투자자들이 한 사람의 말을 믿고 쭉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긴, 이를테면 테슬라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는 파파 테슬라로 불리는데 그게 못지않게 나이는 그보다 조금 젊습니다만 캐시 우드는 여성이죠. 그래서 시스터 우드. 그래서 뭐 남자나 여자나 미국에서는 시스터라고 똑같이 이래 부르는데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저분, 네. 저분의 말만 듣고 투자하면 무조건 벌 수 있다 해서 지금 마마 우드로까지 불리는 저분. 그런데 저분의 투자한 주식, 주가 지수 펀드 이런 것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법이 풀린 거 아니냐. 오히려 처음부터 좀 환상을 잘못 가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크 이노베이션은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걸로 좀 유명을 한데 대표적으로 투자했던 종목이 테슬라잖아요. 테슬라가 요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크 이노베이션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캐시 우드라는 그 마마 여성 투자자가 그 펀드 매니저가 하고 있는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회사가 현재 시중에 내놓고 있는 주가 지수 펀드가 한 4개 정도 있어요. 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인데 이 양반의 본인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파괴적 혁신 기업, 그러니까 그냥 혁신도 아닙니다.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기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부술 정도로 심하게 혁신하는 기업들만 자기는 투자를 하겠다.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테슬라고요. 그 밖에도 많은 기업들 투자를 하는데 이 캐시 우드라는 이 마마 그 우드가 투자가들한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그 돈나무 누나라는 그런 극찬을 받게 된 게 2년 전에 CNBC 방송에 나와서 우리 모닝벨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 당시에 나와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오를 것이다. 2년 전에요. 2년 전입니다. 예. 당시에 저 캐시 우드란 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좀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맞췄죠. 테슬라의 상승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미리 예측한 사람이었고 이제 그때부터 뜨기 시작을 했죠. 네. 저분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이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명문 대학,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간다는 학교, 우리나라에도 대한항공의 땅콩 누나로 많이 알려져 있는 조현아 씨가 나온 학교가 바로 서던 캘리포니아예요. 네. 거기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고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하다가 이제 3년 전부터 자기 회사를 세웠는데 아주 파괴적 혁신 기업만 투자를 하고 특히 저분이 인기를 끈 게 자기가 매일 어느 기업에 왜 투자했다라는 얘기를 일기 쓰듯이 매일같이 써줍니다. 투자를 한 다음에요. 저렇게 소상하게 밝혀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무턱대고 뭐 투자를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투자하라 말한 소리는 안 해요. 나는 이 주식을 오늘 10만 주 샀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이 주식을 팔았는데 그 논리는 이렇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하면서 정보가 좀 부족한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저 돈나무 누나 캐시 우드의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고 그동안에는 성공을 했는데 최근에 캐시 우드가 이제 크게 실패하고 있는 대목이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몇 개 기업인데 누가 이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정권계에도 테슬라도 캐시우드도 하늘을 뒤집는 그런 완벽한 예언가는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각자의 장단점을 투자자들이 잘 판단해가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테슬라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비트코인 언급으로 테슬라가 비트코인과 묶여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테슬라의 주가도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요동치고 있는 테슬라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머스크 CEO의 연일 비트코인 언급이 우려를 낳았었는데 결국 테슬라 주가가 비트코인과 묶여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입방정이 낳은 저주가 돼버린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일전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주식을 많이 샀다. 우리 돈으로 17조 이상을 샀다고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안 사면 바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나가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괜찮은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특히 제닛 옐런이 비트코인은 투기 상품이고 이것은 나라 경제를 위해서 일체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전기 소비만 많은 아주 해악과 같은 존재다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져 있고 물론 폭락세는 좀 멈춰 있지만은 그러나 테슬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게 테슬라 주가 이꼴 비트코인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17조나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영업 외수익, 그러니까 평가 이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반드시 계속 올라가는 보장도 없고 머스크의 고민도 좀 깊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머스크 CEO의 다른 사업 이야기도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우주 사업을 진행 중인데 스페이스 X라고 하죠. 오히려 그 사업은 탄탄대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렇습니다. 요즘 오히려 테슬라는 전기차 쪽에서 조금 중국에서도 시장을 잃고 또 이 모델 Y의 가격을 낮췄다가 네. 크게 홍역을 치렀어요. 그 정도로 장사가 잘 안 되냐 가격을 낮출 정도로 혁신의 이미지가 떨어졌다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좀 휘청한 반면에 비상장 회사인 스페이스 X는 지금 우주 산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비공개 기업 가치 평가에서 전년에 비해서 무려 60%나 좋아졌어요. 네. 우주 개발을 한 게 성과가 있다. 일각에서는 우주 개발을 해서 지금 우주에 직접 가서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닌데 무슨 돈이 된다고 그러느냐 하지만 테슬라는 사실 화성이라는 미끼를 내놓으면서 그동안에 해왔던 주 사업이 지구 대기권 속에 엄청나게 지금 위성을 띄워서 빠르면 내년부터 이 위성 인터넷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은 유선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기존의 인터넷 사업보다 도시 한복판에서는 터지는 속도가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산악지대라든지 외곽지 이곳에서는 위성에서 오는 것이 거의 완벽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 지구를 상대로 한다. 그래서 스페이스 X의 그 산하 부서 스타링크를 곧 상장하겠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테슬라의 최근에 좀 부진을 스페이스 X로 좀 돌파해 보겠다는 그런 전략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 타이어가의 경영권 분쟁의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동생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가 사임했습니다. 한국 타이어의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에서 내려오면서 3세들의 분쟁은 우선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박사님, 조 부회장이 돌연 사의를 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리에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추천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각에서는 한국 타이어가의 그 형제의 난이 이제 해소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재계의 일반적인 분위기나 한국 타이어 가문의 내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다. 오히려 형제의 난은 본격화됐다. 전 이렇게 봅니다. 자, 어느 누가 회사의 대표로 오래 앉아 있다가 동생에 의해서 쫓겨나는 상황이 됐는데 경영권 분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회사 잘 되기만을 바란다. 그렇게 얘기할 쫓겨난 오나가 과연 있을까요? 결국 힘에 의해서 물려나는 쫓겨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왜냐하면 현재 동생인 조현범 씨가 잘 아시는 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 조양래 씨로부터 주식을 대거 사들여서 지금 지분이 42%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 다 모아봐도 2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주식 게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각에서 조현식 씨가 주식을 사들어가서 조현범 씨를 앞지를 것이라는 그러한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조현식 씨는 어떻게 이 회사의 자신의 그 위상과 지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 방법은 두 가지죠. 지금 누나가 하고 있는 그 후견 성년 여기에서 재판에서 이기면 그 동안의 그 아버지 조양래 씨가 아들에게 팔은 그 대목 주식 판 대목 그것을 원천적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 대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새로 사회이사를 지명한 겁니다. 네,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추천을 했죠. 예, 저 양반이 고려대 교수로 온 지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요. 원래는 국세청 공무원이었죠. 그러다가 미국에 들어가서 M&A 회계를 공부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기업 경영 지배 구조 이런 쪽을 전공한 분이에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재판 때도 이한상 교수를 모시고 가서 이한상 교수로부터 앞으로 삼성의 지배 구조를 어떻게 끌어가야만 되느냐를 특별 교육을 받을 정도로 앞으로 이한상 교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한상 교수가 당시에 삼성에 했던 얘기, 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회사 떠나라는 게 이한상 교수의 권고였습니다. 이한상 교수는 결국은 재벌 분쟁이 있는 회사에서 살아남는 자는 이사회 의장이다. 그러니까 허울 좋은 대표는 끝내고 이사회를 장악하라. 현재 지금 조현식 씨가 이사회 의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현식 씨가 회사를 물러났다고 본다는 것은 어불성실이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조현식 부회장이 자리를 떠난 거는 전에 이한상 교수가 자문을 했듯이 이재용 부회장이 떠난 것과 같은 결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미 지금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를 중심으로 회사를 사실상 장악을 해서 그 현재 대표는 동생이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아버지가 꾸려왔던 회사가 동생이 전행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견제구를 장악을 하겠다라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한상 교수도 동의를 하고 사회이사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사회 쪽은 조현식 그 형 쪽이 장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저기는 매일경제신문에 그 편집국장을 했던 전병준 씨도 지금 저기 이사를 하고 지금 이사들이 상당히 탄탄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 타이어의 무게 중심은 대표를 누가 하느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 의장을 누가 하느냐 사회이사가 누구냐 사회이사 전쟁 특히 이번 주총에서 이한상 교수가 사회이사로 뽑힐 수 있느냐 무게 중심이 완전히 이사회로 넘어간 그런 모습입니다. 네, 허울이 아닌 누가 실권을 잡느냐 이게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